안녕하세요. 이곳은 손흥민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축구 분석 채널 팬손흥민 TV입니다. 포스테코글루 선수단 운영은 정말 미스테리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경기를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은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왜 손흥민을 선발로 쓰지 않았는지 의아함을 금치 못하면서 포스테코글루 선수단 운영에 대해 영국 현지 팬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 경기 후 인터뷰는 이해하지만 그 말에는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핑계만 가득하다고 말하면서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을 선발로 쓰지 않은 진짜 속내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분석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27일 오전 4시 30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2024-25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27라운드 홈 경기에서 맨시티와 맞붙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축구에서는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입스위치전에서 이도움을 올리며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상황이라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출전하여 골 감각을 다듬고 골까지 기록한다면 다가오는 유로파 경기에서 맹활약할 만한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는 팬들과 전문가들의 전망에 찬물을 끼얹는 만행을 저질러 많은 팬들을 경기 전부터 격분하게 했습니다. 그 만행은 다름 아닌 선발 라인업에서 손흥민을 제외한 것이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과 제드 스펜스, 그리고 클루셉스키를 빼고 오도에, 존슨, 그리고 우도를 기용한 것을 두고 기기겠다는 거냐, 지겠다는 거냐 라는 반응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 일각에서는 손흥민과 클루셉스키, 그리고 제드 스펜스가 너무 많이 뛰어서 쉬게 하려는 의도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은 쉴 때도 되었다. 너무 체력적으로 지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팬들은 손흥민이 체력이 소진된 것은 이해하지만 리그 최강인 맨시티전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리고 강등권 팀인 입스위치전에서는 풀전력으로 맞서는 이상한 라인업은 도대체 뭐냐고 반문하면서 저러다 위기 상황이 오면 후반 60에서 70분에 손흥민을 투입할 거라고 내가 장담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토트넘은 맨시티에게 일방적으로 밀리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좌우 사이드가 공략당하면서 계속해서 중앙으로 컵백이 올라왔고 토트넘 수비가 이를 전혀 막아내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뚫리게 되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왜 사이드가 저렇게 거의 무방비로 뚫리는 거냐 라고 말하면서 포스테코글루가 전술 대결에서 펩 과르디올라에게 완전히 당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팬들의 지적은 전반 11분경 맨시티의 좌측 윙어인 제레미 도쿠가 포로 쪽을 돌파해 들어가면서 중앙에 있는 홀란에게 컵백을 연결했고 그대로 골로 이어졌습니다. 몇몇 팬들은 내가 저럴 줄 알았다라고 한마디 하면서 제레미 도쿠는 자신의 드리블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상대를 만나면 저런 식으로 가지고 놀면서 참교육하는 윙어로 유명한데 포로가 너무 방심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언뜻 보면 포로가 잘못한 것 같지만 사실 포로는 큰 잘못이 없다고 말하면서 저 실점의 진짜 범인은 브레넌 존슨이다 라고 분석해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리버풀을 상대할 때 손흥민은 자신이 윙어임에도 불구하고 제드 스펜스와 아치 그레이가 혼자 상대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자 수비 지역까지 깊숙이 내려와 협력 수비를 도우면서 사이드에 있는 풀백을 지원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브레넌 존슨은 이런 수비 커버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플레이 자체가 마치 떠먹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듯한 게으른 플레이를 한 것이 실점의 진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반 8분경 미드필더들의 기싸움에서도 포로는 밀리지 않으며 피지컬적으로도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레넌 존슨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봤다면 도쿠가 공격을 하려고 시도하면서 드리블을 할 때 함께 협력 수비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레미 도쿠는 양발을 모두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쪽을 포로가 막으면 나머지 한쪽을 존슨이 막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걸어다니듯 산책을 하며 건성으로 수비를 해 도쿠가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혼란에게 패스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중앙 센터백인 케빈 단소의 위치가 이상한 것도 맞지만 이렇게 위험 지역으로 공이 오지 못하도록 앞에서 차단하는 게 수비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시즌 내내 브레넌 존슨의 게으른 수비 커버 때문에 포로 쪽이 유린당하며 늘 저런 식으로 토트넘은 실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걸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보는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적 나태함이 지적되었다는 점입니다. 골이 들어가자 원정석을 가득 메운 맨시티 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토트넘이 손흥민을 선발로 내지 않은 것을 보면 이길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다 라고 조롱을 일삼아 토트넘 팬들의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습니다. 맨시티 팬들은 손흥민이 없으니 우리 수비수들이 그를 막기 위해 두세 명씩 붙지 않아도 되니 수비가 너무 편하다 라고 말하면서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빼면 막을 공격수가 없다. 손흥민 없으면 강등권이나 헤맬 팀인데 손흥민 덕에 그나마 1위라도 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일부 토트넘 팬들은 7일 후에 있는 유로파 경기를 위해 손흥민을 아껴서 제대로 쓰려면 이번 경기는 지더라도 기용하지 않는 강단을 포스테코글루가 보여야 한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부 팬들의 바람과는 달리 결국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을 후반 65분경 투입하게 됩니다. 손흥민은 들어와 후반전에 결정적 슈팅을 시도했지만 상대 골키퍼의 미친 선방에 막혀 골로 연결되지 않아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맨시티 팬들은 손흥민이 들어오니 토트넘이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나마 손흥민에게 찬스가 많이 가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토트넘을 보면 수비수들이 슈팅하고 골문 앞에서는 브레넌 존슨 같은 선수들이 골을 넣겠다고 설치는 팀이라 손흥민에게 찬스가 잘 가지 않는다. 다시 한번 저런 찬스가 손흥민에게 간다면 그때는 골을 얻어맞고 말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1점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맨시티에게 저 승점 3점을 또다시 떨구고 맙니다. 경기 후 많은 팬들은 손흥민을 선발로 쓰지 않는 걸 보면 포스테코글루가 맨시티의 첩자가 아닌가 라며 맹비난하면서 왜 손흥민을 쓰지 않았는지 이유를 대라 라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팬들의 이런 비난에 대해 손흥민과 클루셉스키는 너무 많이 뛰었다.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손흥민을 쉬게 했다. 라는 망언을 해 많은 팬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팬들은 리그 최강팀 중 하나인 맨시티를 상대로 손흥민 없이 전반전에 이길 거라고 생각했나. 손흥민이 없으면 골 넣을 선수가 없는데 존슨이 강등권 입스위치를 상대로 멀티골을 넣었다고 해서 맨시티의 월드클래스 수비수들을 상대로도 골을 넣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초보 감독이라는 증거다. 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팬들은 마지막으로 손흥민을 선발로 쓰지 않은 것은 오도에 등의 어린 선수들로 리빌딩을 하려고 강팀인 맨시티전에 일부러 선발로 기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하면서 강등을 당해야 손흥민의 귀한 줄 알지. 포스테코글루의 거짓말과 헛소리에 진절머리가 난다. 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